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날씨가 우중충하지만은 이제서야 봄 날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 가지 하나하나에 전부 새순이 돋고 있습니다. 참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씨, 이런 좋은 환경에서 혼자 짝없이 떠들고 있으니 참 나도 답답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세상을 건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행복을 일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이 휴대폰을 들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국제 결혼 나이차입니다. 국제 결혼 나이차. 그리고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국제 결혼을 진행하시다 보면 참 나이 어린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이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휴대폰을 들고 있지만은 정말로 나이가 적다고 하면은 이제 막 성인이 된 18살짜리 여성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보통 20대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많다고 하면은 30대 초반 여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를 살펴볼 게 아니고 그 나라의 결혼 문화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나라의 결혼은 이 10대 때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5살 되면 벌써 아이가 둘, 셋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옛날이라고 하는 것이 불과 한 30년, 40년 전 일입니다. 우리 시대에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결혼할 때 나이가 10대 또는 20대였습니다. 그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부정하면 아니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남아에서도 이 결혼을 10대부터 이 결혼을 해가지고 25살 정도 되면 벌써 애 둘, 셋 돼버립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여성이 30대가 되면 애 없는 여자를 찾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도 비정상적인 게 아니고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20대 초반에 애를 낳아야 50대 또 60대 이전에 애들을 전부 출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비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평균 결혼 연령이 33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여자 나이가 33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평균 여성이 결혼 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애가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이 딩크족, 아이 없는 딩크족으로 지내거나
아니면 애가 하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아이가 크면은 아버지 어머니 나이 70이 되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나이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애를 하나 아니면 많이 낳으면 둘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 동남아나 아니면 중앙아시아나 이런 쪽에 있는 나라들이 정상인 것이고 우리나라가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아무런 의심을 가지거나 아무런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심지어는 우리 동네의 이 할매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나이가 60이 넘었으니까 나이 42까지 여자를 원합니다. 37에서 42까지 여자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하느냐? 여자 나이 40이면 애지. 네가 애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나 네가 도둑놈이가 아니면 강도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던 옆에 있는 할매가 기가 찬가, 야 그래도 여자가 좀 40을 애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다. 그 참 질이 나도 많이 낳겠구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여자 나이 40이 애입니까? 숙녀도 아니고 애입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 아주 더러운 가스라이팅이 존재합니다. 20대 남자는 20대 여자와 결혼해야 되고 30대 남자는 30대 여자와 결혼해야 되고 40대 여자는 40대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 이런 아주 이해할 수 없으며 해괴한 가스라이팅이 존재합니다. 더군다나 남자와 여자의 나이 차이가 한 2살 정도 나면 최적화된 거야. 5살 정도 차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 듣고 보고 느꼈던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현상이 생겨나느냐? 바로 어떻게 하든지 같은 또래의 남녀를 묶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노래방을 가가지고 노래방 말입니다. 술 먹고 떡치는 노래방 말입니다. 그 노래방 가면은 주인이 내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나이 한 50대는 여자를 안으로 들려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정색을 하지요. 아니 다른 여자 없어요? 좀 젊은 여자 없어요? 그러면은 노래방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50대 여자면 감지덕지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돈 내고 술 마시고 떡치러 갔는데 거기에 왜 여자의 연령이 들어가야 되지요? 젊은 여자는 돈 더 달라고 하나요? 왜 내가 50대 여자하고 노래방에서 같이 놀아야 되지요? 내가 할 짓이 그렇게 없는 사람인가요? 그러나 노래방 주인은 태연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이가 한 60대 보이니까 여자가 50대면 감지덕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노래방 다시 안 가지요. 그렇게 해놓고 노래방 업주들은 장사가 되느니 안 되느니 요즘 물가가 오르니 안 오르니 그런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러면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은,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부는 욕을 해야 됩니다. 늙은 기 말이야, 젊은 여자 고생시킨다고 데리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여자 데리고 사면 안 되는 겁니까? 거기에는 늙은 것은 늙은 것하고 같이 살아야 젊은 것이 젊은 남자하고 살지, 이러한 논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남자의 능력이 어떻든, 그 남자의 배경이 어떻든, 그 남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같은 연령대로 묶어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보고 듣고 느껴왔던 가스라이팅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 아버지 시대에서는 마누라를 놔두고 첩을 두고 살았습니다. 마누라가 나이가 많아도 젊은 첩이 집에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시대에서는 늙은 마누라라 할지라도 봄마누라다. 따라서 나는 봄마누라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 왕성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첩은 하나 둘 수 있어,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첩이란 개념은 사라진 지가 아주 오래되어 버렸고, 지금은 나이든 남자가 젊은 여자를 데리고 살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러나 동남아나 이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는 남자가 능력이 있으면 나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깟 나이 차이가 뭔데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능력, 바로 돈입니다. 그리고 유교를 외치고 인간의 존엄성을 외치고 부부관계의 외치는 우리나라는 이야기합니다. 단지 같은 나이대 여자와 남자가 같이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돈에 미친 나라인 줄 압니까? 신혼 첫날밤에 부부관계하면 징역 3년이 나라다. 신혼 4일차에 신랑이 신부를 안아보면 강간미수다. 억울해? 억울하면 가서 무죄 받아. 무죄 받으면 아무 일 없잖아. 남자가 뭐 쩐쩐하게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얼마나 돈에 헌약병 들렸으면 신혼 첫날밤에 신랑을 종이 한 장 보여주지 않고 국민참여재판이 법정에 세우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신랑은 국민참여재판에 설 때까지 사건에 대하여 종이 한 장 보지 못하고 재판장에 서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게 돈에 미쳐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나이가 60이면 남자도 60이면 감지덕지하지. 어디 60 먹은 남자가 40 먹은 젊은 여자를 데리고 살아. 강도 같은 놈, 도둑놈 같은 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야기합니다. 동남아에 가서 젊고 아리따운 여자들을 데려오십시오. 당신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아주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바로 당신의 주민등록증이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당신의 주민등록증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당신의 주민등록증은
그 여자가 자국에서 평균 8배를 한국 오면 벌게 해줍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당신이 그 아리따운 젊은 여자를 데려오면 또 장인 장모가 한국에 와가지고 또 8배를 벌어갑니다. 자국 봉급의 8배, 10배를 벌어갑니다. 이게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이 위대한 자격증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이러한 것이 있단 말입니까? 그야말로 떼돈을 벌어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동남아에 있는 여자들이 당신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다. 당신을 사랑해서 오는 게 아니다. 바로 돈 때문에 온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능력도 없는 것이 나이는 처먹어가지고 젊은 20대 여자를 데리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 사람이 견해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아파트가 지금 5억이 간다면 당신이 늙어 죽고 나면 그 5억을 가지고 이 여자가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살지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갈지 그것은 마누라의 사정입니다. 그러나 5억짜리 아파트가 만약에 키르기스탄이나 라오스로 갈 경우에 그 5억 원은 거의 50억 가치로 드러나게 됩니다. 50억 말입니다. 즉 키르기스탄이나 아니면 라오스에서 당신이 5억짜리 아파트 한 채는 50억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50억 가지고 왜 애 하나둘 못 키웁니까? 떵떵거리면 키우지요. 만약에 당신 재산이 7억 8억 된다면 아파트가 있고 한 2억만 있다면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자산 가치로 따져볼 때 거의 70억 자산가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능력남이 아니란 말입니까? 나는 이야기합니다. 동남아 아니면 중앙아시아 가서 20대 젊고 아름다운 여성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와서 둘이서 아웅다웅하지 말고 둘이서 알콩달콩하게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인생을 살다가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먼저 가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순환바퀴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새롭게 태어나는 아들과 딸자식은 다시 한국에 살든지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는 갑부 아들 딸로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세상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즉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대 30대 젊고 아름다운 자들 데리고 와서 남은 생을 열심히 행복하게 보람차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 눈에 기대지 마시고 사람 눈에 의식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눈치 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개척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열받아가지고 조금 언성을 높였습니다. 예, 모두 좋은 날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